그의 선묘사가 돋보이는 또 다른 걸작 송하맹호도 용맹하고 날렵한 조선 호랑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에서는 세밀한 선묘사를 선택했다. 실바늘보다 가는 손을 수천 번 반복해서 결국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조선 호랑이의 생동감을 구현해냈다. 이렇듯 김홍도는 다양한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단순한 선의 변화만으로도 대상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낸 김홍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천재였다. 그러나 천재성보다 더 그의 풍속화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었다. 아, 주모! 예. 어서 주모 안 그랬어. 배고파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바쁘니까. 술 한잔 주고 어서. 배고파. 어느 장날 김홍도의 눈에 주막을 찾은 장돌뱅이가 들어왔다. 배고파면 빨리 줘. 몹시 시장한 지 음식을 재촉하는 장돌뱅이. 김홍도가 움직였다. 한잔 더 줘.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주막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장돌뱅이는 재빨리 그릇을 비워내고 놔줘. 주모의 아이는 엿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 사줘. 이전에 어떤 술 그림들도 한잔 줘. 천한 신분 때문에 담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그는 있는 그대로 담았다. 시대를 그대로 담으려 했던 김홍도.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김홍도 작품에는 이전 그림들과는 달리 조선 후기 다양한 신분의 사람과 삶이 등장한다. 풀무질과 풀잎꽃, 그리고 망치질이 역동적인 평범한 대장간 사관들의 모습. 나무 울타리를 세워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 안악을 의식해 야성적으로 물을 마시는 사내와 이를 살짝 외면하는 안악의 미묘함. 이처럼 다양한 모습이 김홍도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의 풍속화와는 달리 김홍도가 이렇게 서민들의 실제 모습과 삶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중인들의 족보만을 따로 모아 기록한 성원록. 이 기록을 보면 김홍도는 원래 무인에서 중인계층으로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보인다. 즉 그의 신분은 중인이었으며 이것이 이전 사대부 양반들의 풍속화와는 다른 김홍도 화풍의 한 배경이 된 것이다. 그의 이런 면은 같은 소재를 그린 사대부 화가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농사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는 여러 명의 일꾼들을 그린 사대부 화가 조영석의 그림. 그런데 이들의 화면 배치는 일직선으로 단조롭고 밥을 먹는 모습도 점잖게 그지없다. 반면 중인 출신 김홍도가 그린 점심은 다르다. 일단 그 구도부터가 눈길을 끈다. 인물들이 화면에 폭넓게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먹는 모습 역시 다양하게 그지없다. 드러내놓고 젖을 먹이는 안악과 한 그릇 차지한 아이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점심을 먹는 일꾼들의 모습 역시 숟가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생동감과 현장감이 넘친다. 한 화면에서 비교해보면 두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더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생동감과 정확한 사실 묘사는
느낌이나 이상을 중시하던 사대부 화가와는 다른 중인 출신 화가들의 큰 특징이었다. 이런 경향은 당시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인 출신 화가들의 그림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 문장가인 마성리는 한양 중부동에 있던 중인 출신 화가 강현의 집에 김홍도를 비롯 당시 내로라 하는 중인 화가들이 자주 모여 공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민간의 요구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그림 작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 강현은 화공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사인휘호라는 작품이다. 그림 속의 가승리가 이 작품을 그린 강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인휘호를 보면 당시 그림을 공급하기 위해 화공들이 어떻게 공동작업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예 윗옷을 벗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붓을 동시에 들고 채색을 하는 사람도 보인다. 자신이 맡은 다양한 그림들을 다양한 자세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김홍도 역시 이들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인 그의 작품을 완성해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김홍도의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해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금강산. 사시사철 이름을 달리하며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의 발길을 붙들었던 최고의 명산. 기묘한 암석과 투명한 계곡물. 지금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숱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1788